이어서 replace child와 클론 노드가 남았는데요. replace child는 reference를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ode.replace child는 메서드죠. 특정 부모 노드의 한 자식 노드를 다른 노드로 교체할 때 사용합니다. 이때 다른 노드가 한 자식 노드 대신에 꿰차게 되는 거고요. 이 자식 노드는 문서에서 소멸됩니다. 사라져버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법 구문을 보게 되면 부모 노드에서 replace child를 사용해서 제거할 노드, 그 다음에 그 자리를 꿰찰 노드가 되겠습니다. 제거할 노드는 참조하고 싶을 경우에 변수를 사용해서 참조해 둘 수가 있습니다. 향후 필요하다면 다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예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스팬 요소를 하나 만듭니다. 스팬 요소의 id 값을 newSpan 설정을 해요. 그러면 newSpan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텍스트 콘텐츠를 추가합니다. new replacement span element라는 텍스트를 추가해서 해당 스팬 요소에 append child를 합니다. 그러면 스팬 요소는 id가 newSpan이고 내용 콘텐츠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기존의 문서에 존재하던 child span이라는 id를 가지고 있는 sp2를 통해 부모를 찾습니다. 부모에서 sp2 대신에 sp1을 삽입을 하고요. sp2는 제거가 되는 것이죠. 결과를 보게 되면 sp2는 사라진 거 볼 수 있고 sp1이 그 자리를 꿰찬 거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라진 sp2를 변수에 참조했다고 한다면 향후 나중에 다시 사용해서 append child 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replace child라는 걸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레퍼런스를 살펴봤고요. 이어서 클론 노드 API를 보겠습니다. 클론 노드 메서드는 이 메서드를 호출한 노드를 통해 노드의 복제본을 반환합니다. 문법 구문을 보게 되면 노드에 클론 노드를 수행하고 그 결과가 복제가 돼서 duplication 되는 거죠. 이때 db라는 옵션 값을 전달할 수 있는데 기본 값은 false고요. 만약 true를 전달하게 된다면 자신의 자식까지 복제합니다. 예를 들어 ul 요소라는 노드가 있다고 합시다. ul 요소는 내부에 리스트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ul.클론 노드라고 한다면 ul만 복제가 되는 거고요. true 값을 전달하면 ul 내부에 있는 li까지 모두 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노트에 보게 됐을 때 이벤트는 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append child 할 때까지는 문서 내용이 복제된 게 추가되지 않아요. 또 하나, 클론 노드를 수행할 때는 id가 복사될 수 있기 때문에 문서 내 id는 고유한 값으로 한 번만 사용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제하는 경우에 id 값을 바꿔줄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예제 코드를 보게 되면 문서에서 para1이라는 단락을 가지고 온 후 단락 노드를 복제할 때 내부의 모든 것까지 함께 복제해서 p_prime에 담아둘 수가 있습니다. replace child와 클론 노드 API를 살펴봤는데요. 클론 노드 API를 활용한 예제를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EDR 메뉴를 복제해서 main 내부에 마지막 자식 노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 했을 때 하단 위치에 스크롤이 도착을 하게 되면 복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벤트를 공부해야 되는데요. 윈도우에서 스크롤 이벤트를 발생시키려면 window.add event listener를 사용해서 스크롤 이벤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펑션 코드를 사용하고요. console.log를 사용해서 윈도우 객체의 scroll, y, 높이를 출력해 줄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 스크롤 내렸을 때 값이 출력이 되는 게 보이죠? 0의 위치 값이고요. 가장 하단이 729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이벤트 구문을 사용하면 729에 도달했을 때 복제를 실행시킬 수 있는 것이죠. 코드 구문을 짜보겠습니다. 윈도우 대신에 글로벌을 변경했고요. 글로벌에 스크롤 이벤트 발생을 하게 되면 글로벌의 스크롤 y 값을 변수에 참조할 수 있겠죠. 탑 위치 값을 다음과 같이 씁니다. if 구문을 사용해서 탑 위치가 700이라고 합시다. 700보다 커지게 되면 콘솔 로그를 사용해서 duplicate ul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브라우저에 와서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롤 내리다 보면은 duplicate ul이라는 말이 3번 이벤트 발생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벤트를 한 번만 발생시킬 거기 때문에 var is duplicated 값을 false로 하도록 하고요. 이 조건 값이 false일 때 한 번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수행된 이유는 is duplicate 값을 true로 상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저장 후 다시 한번 살펴보죠.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을 하고요. 스크롤 내리게 되면 단 한 번만 듀플리케이트가 됩니다. 3번 복제가 되면 안 되니까요. 자, 이제 남은 일은 이 내부에서 복제 과정을 수행해주면 됩니다. 복제 과정은 복사할 것이 EDR 메뉴이기 때문에 EDR 메뉴 요소를 찾은 다음에 클론 노드를 해줍니다. 이때 복제할 것은 내부에 있는 모든 걸 복제할 거기 때문에 div 옵션 값을 true로 전달해 줘야겠고요. 이와 같은 복제된 클론 데이터를 앱의 메뉴 마지막에 추가해 줘야겠죠. 마지막에 추가할 때는 append child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클론된 복제된 노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브하고 결과를 보도록 하죠. 문서내에 보게 되면 현재 앱 메인 내부에는 UL 요소가 하나만 있는데요. 이벤트를 발생시켜 보겠습니다. 발생을 시키니까 UL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노드를 모두 통째로 복제해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복제가 되고 나서 나머지 것이 복제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만약 시간차를 두고 복제를 시킨다고 한다면 global.set timeout을 사용해서 펑션을 넣고요. 내부에 코드를 집어넣겠습니다. 복제를 시킬 때 0.5초 뒤에 복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내려오고 0.5초 뒤에 복제가 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메인 내부 영역에는 복제된 노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위에 있는 이벤트는 발동이 되는데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벤트 발동이 안 됩니다. 앞서 경고를 드렸죠? 이벤트는 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요. 자, 이렇게 해서 클론 노드까지 알아봤습니다. 공부한 노드 메서드를 정리해 봅시다. 해주 child nodes true 또는 false로 반환했었죠. append child insert vfor는 삽입할 때 사용했었고요. remove child는 제거할 때, replace child는 기존의 것을 제거시키고 새로운 것을 교체할 때 사용했습니다. 클론 노드는 노드를 복제할 때 사용했습니다. contains is equal load가 있는데요. 레퍼런스를 살펴보시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링크를 클릭해 보도록 하고요. 내부에 보게 되면 노드의 contains 랭귀지 값이 한국어가 있으니까 한국어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contains는 주어진 인자가 노드의 자손인지 아닌지를 불린 값으로 리턴합니다. 즉, body 요소 내부에 어떤 p 요소가 있다고 합시다. 그 p 요소가 body 요소 노드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쓰는 것이고요. 조건문에 사용하시면 되겠죠. 예제 코드를 살펴보게 되면 노드가 전달됐을 때 isin page라는 펑션이 있어요. 오타죠? funct인데 이 함수 내에 노드가 전달되면은 도큐멘트 body랑 같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false겠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도큐멘트 body 내부에 해당 노드가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서 true 또는 false로 반환시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데 브라우저의 호환성을 보게 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하위 버전에도 잘 지원된 걸 볼 수 있어요. 즉 여러분들은 contains를 사용해서 특정 노드가 어떤 노드의 자식 노드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노드 is equal load가 있는데요. 한국어가 없으니까 이 메서드의 경우는 테스트를 수행하는데요. 노드가 동등한지 비교할 때 사용을 합니다. 앞에 is가 붙었기 때문에 true 또는 false를 반환하게 되겠죠. 이 노드와 이 노드가 같은지를 비교해서 같다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로 반환하겠죠. 예시 코드를 보겠습니다. document get element by id 아웃풋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document의 get element by tag name div 모든 div 3개를 수집한 노드 리스트입니다. divs 000과 012를 비교했을 때 0과 0은 당연히 true겠죠. equal true. 그리고 0과 1의 경우는 내용 컨텐츠가 다릅니다. first, second, 그래서 false 나오죠. 마지막에는 0번과 2번. 0번 데이터와 2번 데이터는 내용이 완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rue가 나오게 됩니다. 즉 완전히 동일한지를 비교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equal load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ode compare document position이 있는데요. 한국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메서드는 현재 노드와 문서 안의 다른 노드와의 위치를 비교해서 반환값은 다음과 같은 숫자 값을 가지게 나옵니다. 포지션이 disconnected, 연결되지 않았다면 1을 반환하게 되고요. preceding, 앞에 있는 노드가 뒤에 있는 노드보다 앞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2번이 나오겠고요. 뒤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4번이 나오게 됩니다. 포함하고 있다면 8번이 나오게 되겠죠. 이와 같은 형태로 숫자 값하고 비교를 하거나
상수값과 비교해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제 코드를 보게 되면요. 헤드 요소가 있죠. 헤드의 아이템 0을 빼앗기 때문에 이것은 헤드 노드가 되겠습니다. 헤드에 compare document position, document body, 즉 헤드와 바디 요소를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를 했을 때 노드의 document position following 값, 즉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노드의 document position following 값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온다는 뜻인 거죠. 만약에 이 4라는 값하고 이 값이 동일하다면 오답니다. 비교연산자 는이 2개 붙거나 3개 붙어야겠죠. 그런 경우는 잘 작성된 문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head is나 before body, body 앞에 head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검증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 오타기 때문에 비교연산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드, compare document position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노드의 메서드를 쭉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할 만한 것들은 has child node, append child, insert before, remove child, replace child, clone node, contains, is equal node까지가 되겠죠. 물론 이걸 사용할 수 있지만 아마 크게 사용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 자유에 맡기도록 하고요. 이와 같은 메서드가 있다는 걸 상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큐멘트 메서드로는 요소를 생성하는 create element와 텍스트 노드를 생성하는 create text node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는데 아마 궁금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insert before는 있는데 insert after가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미리 정답을 얘기하면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만들어야죠. 우리의 목표는 없으면 만들어라 입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help 함수를 사용해서 만들면 되겠죠. 그 부분을 진행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insert after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콘솔 창에서 펑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sert after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확인해 보는 방법은 도큐멘트에 body 요소가 있을 텐데 insert after라는 것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죠? 이것은 insert after라는 메서드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insert after 메서드를 사용해 보려면 펑션을 정의할 수 있겠고요. insert after라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insert after를 insert before와 똑같이 생각해 주세요. insert 하는 요소를 target, 목표 노드 뒤에 오게 해주겠다 라고 써줄 수 있겠죠. 변수 parent는 target 요소의 parent 노드가 되겠습니다. 이제 조건문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조건문의 경우에서 무엇을 사용할 수 있냐면 last element child를 사용해서 요소 노드가 is equal 노드인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타겟과 만약 이 값이 참이라고 한다면 타겟은 parent 노드의 즉 부모의 마지막 요소겠죠. 마지막 자신 요소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parent의 append child를 사용을 해가지고 insert를 삽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 요소가 아닌 거죠. 그런 경우는 뭐가 필요하냐면 next 요소가 필요해요. next 요소는 target 요소의 next element sibling이 되겠죠. 나머지는 parent에서 insert before를 사용한 다음에 삽입하고자 하는 노드를 next 노드 앞에 삽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타겟 노드의 뒤에 위치하게 되겠죠. 다음같이 써주게 되면 insert after라는 함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insert after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insert after를 사용을 해가지고 함수를 사용할 수 있죠. document.create element로 div 노드를 새로 생성한 다음에 문서에서 document.query selector를 사용한 다음에 클래스 brand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brand 뒤에 insert after니까 brand 뒤에 div가 추가가 되면 되겠죠? 실행을 시키니까 brand 뒤에 div가 추가된 게 보여요. 다음에 help 함수가 네이티브에 존재하지 않는 insert after를 수행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결과를 볼 수 있겠고요. 만약 마지막 자식이라고 합시다. body의 마지막 자식은 스크립트 요소죠. 다시 돌려놓고서 div를 방금 전에 클릭한 것이 $0이니까 $0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0을 씁니다. 이것이 $0이니까요. 결과를 보게 되면 스크립트 뒤에 div가 추가된 게 보입니다. insert after였습니다. 이와 같이 help 함수를 만드실 수 있어요. 노드 메서드가 제공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다면 그걸 사용하도록 하시고요. 없을 경우는 직접 만들면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